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둔촌주공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례가 한번 되고 다른 재건축 현장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곳에 또 한번 아주 시끌벅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베이스로 풀어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원하게 언론사 기사 타이틀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둔촌조합원 당군 일의 최대 재건축 사기, 집행부 고소.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저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둔촌주공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잠정 합의된 추가 공사비에 반대를 하고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 제가 조합원들 중 일부라고 표현한 거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게 뭐 90%인지 50%인지 10%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100%가 아닌 그 중간 어딘가라는 뜻으로 일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지금의 올림픽파크 폴에 온 가격을 떼어내서 그냥 그 위치만 그냥 본다면은 여기는 뭐 탐나는 곳인 곳은 뭐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0원짜리 빵을 200원에 팔고 그걸 사면 잘 샀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100원짜리 빵을 50원에 파는데 그걸 샀으면 빵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기 전에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둔촌주공의 막장 히스토리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약 6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둔촌주공과 시공단 간에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부터도 굉장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그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동산 쟁이들하고 언론의 뻔뿌질 때문에 부동산 투기판 중에 최대 관심사가 된 상황이라서 더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싸움이 이게 안 끝나니까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이게 중재에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뭐 레고랜드 사태로 엄청난 헛발질도 하고 부동산의 비밀TV는 절대 권력의 총칼에 할 말도 못하고 사는 그런 비겁한 채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두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정치인, 판검사, 그리고 군인, 경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뒤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추가 공사비는 6천억이 아니고 이게 1조 1385억이 됩니다. 조합과 시공단 양측이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나중에 받기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꽤 크죠. 1조 1385억. 그리고 일반 분양이 시작되고 그런데 분양 성적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뭐 요것도 많이 아시는 거라 대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자 전무후무한 국가에서 한 아파트, 특정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둔촌주공 살리기가 시작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가 막 해제가 되고 법 적용이 소급 적용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아무튼 팍팍 내려가면서 2023년 상반기는 다시 젊은 2030 세대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제2 영끌족들이 탄생하는 거죠. 결국 이게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둔촌주공 살리기의 나비 효과, 그 대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튼 그 이후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공사비 검증에서 쓱 한 발 뺍니다. 영리하게도 아무 책임 안 지고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1조 1385억 중에 나는 이거 다 못하고 1630억만 검증할 거고 나머지는 내 일이 아니니까 니들끼리 9700억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또 희대의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러니 점점 또 둔촌주공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소송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방금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조합과 시공단이 잠정 합의한 추가 공사비 삭감액은 1377억 원이 됩니다. 총 추가 공사비의 한 10% 정도만 삭감된 겁니다. 많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올린 영상에는 대략 한 몇백억 정도 깎아주고 시공단이 생색 팍팍 내면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삭감됐지만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약 1조의 추가 공사비면 뭐 알려진 바로는 1인당 평균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1인당 1억 8천만 원 평균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미쳐 날뛰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1억 8천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이거 부동산으로 한탕 해먹는 거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일반인이 성실하게 벌어서 애 키우고 이것저것 각종 경조사하고 그리고 남은 돈 저축해서 알뜰살뜰 모으려면은 1억 8천 모으려면 10년이 걸려도 못 모으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언론 소식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데 이 나무가 또 기구한 사연이 많다 보니까 세상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조합원들이 일단 잠정 합의한 추가 공사비 약 1조 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분노한 조합원 분들의 주장은 KIC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에서 검증한 4,750억 원의 삭감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1인당 5천만 원씩은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시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할 뿐 조합원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총회에선 무조건 합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이 전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변호사 선임까지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지만 험난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비밀TV는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닌 언론에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특별히 살을 여기다 더 붙이거나 한 것이 아닌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드린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서 못하면 제가 특별히 좋아요를 구걸하진 않지만 오늘 영상은 왠지 여러분의 좋아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또 특정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싫어요를 단체로 눌러서 저한테 해악을 끼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좋아요 누르는 걸 잊으신 분은 지금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는데 둔촌주공과 장이자이 등 몇 군데 아파트에서 분양권 전매가 시작됩니다. 11월 달에는 중랑구에 있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그리고 강동구 더샵 파크 솔레이유의 전매 제한이 풀리고 12월 달에는 강동구 둔천동 올림픽 파크폴에 온 그리고 또 강동 헤리티지 자이 또 성북구에 있는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모두 다 한때 굉장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돼서 전매 제한만 풀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는 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통과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2차 부동산 폭등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동조했다는 여론의 문매를 막고 모든 걸 덤태기를 같이 쓸 텐데 그걸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계부채 폭탄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막 휘청휘청 거리는 상황에 부동산 투기 동조라는 타이틀은 어느 누구도 지금 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이 문제에 그냥 립서비스 차원이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표를 계산한 립서비스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할 거라면 더 심하게 공론화시켜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밀어붙이기라도 했겠죠. 물론 실거주 의무 위반해 봐야 이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간땡이 부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꼼수가 제 눈에는 좀 보이긴 합니다. 뭔가 요거 알려주면 또 그대로 따라하는 간땡이 부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 알려드립니다. 꼼수로 부동산 시장을 흐리는 사람들이 없길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라면 요거 둔촌주공 주변의 복덕방들 한번 싹 암행순찰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